지금 이제 연구학교를 지나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5, 6학년은 17시간에 이제 창체 13시간을 더해서 30시간을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15시간씩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시수가 굉장히 학교에서 어려운 게 이런 모든 뭐 소프트웨어 교육, 뭐 아니면 뭐 장애 이해 교육, 아니면 여러 가지 통일 교육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창체라는 한 과목에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제 ICT 교육을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이 시수를 가져와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정말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사실 15시간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정보 효과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정보 윤리도 알려줄 수 있고 ICT 활용 기기도 알려줄 수 있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고학년에서 소프트웨어 교육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ICT 활용 교육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의 선입견은 뭐냐면 이게 교수 학습의 어떤 단순 도구?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도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교과의 그 자체, 교과 그 자체, 그 내용 그 자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교과 시간에 이 ICT 활용 교육을 되게 접목을 좀 시키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과로 확실하게 굳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ICT 활용 교육 자체가 교과를 넘어서는 것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과를 목표로 놓고 ICT가 이제 사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할 수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상황 할 수 없는 부분에서 ICT가 어떻게 그 부분을 채워주면 좋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스며들게 하면은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래서 김백균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태백 황지초등학교에서 어떻게 ICT를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학년 맞춤형 ICT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원도 태백의 황지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저학년 학생들부터 만나볼까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학 시간, 지진과 진도에 대해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쉽죠? 좀 더 실감나게 배웠으면 싶은 학생들을 위해 기술 들어갑니다. 태블릿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지진을 직접 만들고 느껴보기로 했는데요.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는데 진도 1로 두드려주세요. 저기 지진 난 것처럼 이제 쿵쾅쿵쾅. 시뮬레이션. 지진을 일으키자마자 실시간으로 진도를 확인하는 학생들. 진도 1과 진도 4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온몸으로 전해지는 진도. 절대 잊을 수 없겠죠? 저학년 ICT 수업은 ICT랑 친해지는 그런 단계라 생각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확장시켜주는 방법을 찾아가는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을 제외하고는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많다는데요. 교과 내용과 기술 모두를 익힐 수 있는 ICT 활용 수업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진도 3도 이래? 선생님 진도 3도 이래요? 체험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학생들. 호기심과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진과 진도에 대해서도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데요. 여기 이거 몇 단계 찍은 거야? ICT를 통해서 저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태블릿에는 어플이 최소한 몇백만 개, 몇천만 개는 있으니까요. 가상 경험을 해보는 거네요. 저런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 실험이라고요. 이제 특히 과학 수학 쪽에서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미시 세계나 거시 세계를 이런 어플리를 이용해서 이제 경험을 보게 하는 거죠. 한편 다른 수업에선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까요? 주사기! 와, 여기에는 보드마카. 네요. 여기는 주사기와 보드마카 중에 더 긴 것은 1번. 눈으로 어림은 할 수 있지만요. 비슷한 길이의 사물들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측정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길이를 잴 수 있는 일반적인 도구들을 먼저 사용해 보는데요. 하지만 교실 곳곳의 물건 중에는 자로 측정하기 힘든 것들도 많습니다. 크고 긴 물건은 손뼉으로 재보는데요. 힘들다 힘들어. 좀 더 편하게 길이를 측정할 순 없을까요?
스마트 줄자 대령이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물건의 길이나 넓이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답니다. ICT를 활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학생들. 신기하네. 조금씩 기술과 가까워지는데요. 저 이제 앱이 종합적인 툴인데 여러 가지 이제 측정 네, 툴들이 측정 들어있는 툴이 다. 종합 툴이거든요. 맨날 덧셈 뺄셈만 하다가 태블릿으로 하니까 재밌었어요. 이렇게 수업하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고학년이 되면 활용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ICT 교육이 시작됩니다.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등 미래 기술들을 조금씩 체험하게 되죠.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 조건에 따라 행동하는 로봇의 기본 체계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교육용 코딩 로봇으로 코딩의 기초를 배워볼 예정인데요. 아직은 조금 낯선 학생들을 위해 로봇을 활용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입력된 명령어에 따라 이동하는 코딩 로봇의 성질을 이해해보는데요. 맛있는 과자는 덤입니다. 이번에는 한민족의 게임, 윷놀이 시간. 우리 학생들 정말 신나 보이죠? 아, 신기해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TV로 영상으로만 보던 것을 실제로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이번엔 학생들이 직접 간단한 코딩을 해볼 건데요. 컴퓨터 없이 진행하는 언플러그드 코딩 방식은 코드 활용법을 익히는데 제격입니다. 그렇지. 여기서 유턴 넣어주면 유턴 놔도 상관이 없어. 색상 코드를 조합해 경로를 만들면 명령어에 따라 요리조리 움직이는 교육용 코딩 로봇.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죠. 정보와 사회를 좀 더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잘 활용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ICT 교육입니다. 학교에서의 ICT 교육을 디딤돌 삼아 정보와 사회로 조금씩 나아가는 학생들. 디딤돌의 역할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야, 진짜 이게 보면서 막 두드리는 거 사실은 지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되네요. 보니까 느낌이. 어쨌든 이거 보면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어떤 그 ICT 활용을 이렇게 하면 어떤 뭐 교수 학습 활동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ICT 수업이랑 기본 수업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패드가 아니라 지진계로 수업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달라질 거라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학교에서는 지진계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ICT가 교실에 꼭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태블릿이 있어. 그럼 여기서 이걸 통하면은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정도만 알아도 교실에서 이제 ICT를 활용한 교수 학습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좀 더 발전할 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육에서 이제 ICT의 의의는 할 수 없는 수업을 할 수 있다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하다 보면은 저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지. 이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저도 이게 확실히 이게 젊은 선생님하고 이게 좀 다른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ICT 활용을 통해서 교과 융합 수업을 한다? 진짜 어려움은 없을까요? 3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시잖아요. 당연히 어렵죠. 네, 어려운 거 맞죠? 일단은 ICT를 활용이라는 것이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ICT 영역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ICT를 잘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게임을 되게 잘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유튜브를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특화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주도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학습을 할 때 주도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들은 약간은 좀 방관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역할을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저는 제일 커요. 그런 활동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활동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알 것이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신기하다가 그렇지. 궁금이 돼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보다도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업이 끝났을 때 무엇을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한 대답이 그냥 세대가지고 신기했어요. 네, 신기했어요. 재밌었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교사 입장에서는 좀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 게 교사의 목표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선생님, 조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에서 가장 많이 고민해봤던 선생님 중 한 분이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뭐 교과 융합이건 뭐 도구건 간에 네네.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려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연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경험을 좀 빗대가지고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일단 선생님들께 역량 강화 연수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단일 교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교과랑 융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임진초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연구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런데 단편적인 그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뭐 지진단원에서는 어떤 융합을 해서 ICT 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자료들을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디자인을 잘해서 좀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사실 어렵지 않게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면서 ICT 활용 교육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 ICT 활용 교육 하면 할수록 선생님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용 수업하는 거는 그냥 내용 준비한 거 전하면 되지만 ICT를 활용하려면 어디에다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또 결과는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에 대한 총체적인 디자인, 기획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봤을 때 더 많이 선생님이 신경을 쓰고 수업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이 교사 역할이 달라질 것 같은데 조교 선생님 어떻게 교사 역할이 바뀔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ICT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놓으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경우보다는 학생들에게 활동을 기획을 해서 문제 해결 상황을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뭐 그룹을 지어준다든지 팀 티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뭔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지식을 찾아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도움을 주는 역할, 그러니까 코칭의 역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아까도 우리 김백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을 잘하는 친구, 이쪽을 잘하는 친구, 저쪽을 잘하는 친구를 각각을 골고루 섞어갖고 뭔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게 친구들끼리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장난을 많이 치는 친구들이 많으면 보통 공부만 할 때는 이 친구들이 살짝 소외가 됐었는데 이 ICT 소양을 같이 활용을 하면 또 이 친구들이 유독 또 ICT에 관심이 많아요. 이 친구들이 또 학급에서 뭔가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또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할 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개인의 소양을 또 발견해주는 역할도 이 ICT 수업에서 되게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뭐 미국이나 뭐 선진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교육과정 내에 초중고 교육과정 내에 무슨 뭐 인공지능도 이미 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지금 분명히 10년 전에 다 얘기했던 건데 실현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른 나라 사례랑 비교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정부의 정책에 그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정부나 아니면 뭐 주정부 차원에서 아예 권고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AI와 협업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얘가 뭘 잘하는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내가 최소한 얘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교육을 모든 학생들한테 시켜야 된다는 권고안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미 툴도 만들어져 있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툴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온라인에서 교육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가지고 있고 중국 교과서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자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AI 교육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커리큘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조금 저희가 좀 서둘러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예, 이거는 뭐 저희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 일본도 다 마찬가지고요.
AI 교육이 전 세대한테 모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교육이다라는 것들은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제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선생님들이 ICT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좀 제안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인프라 구축이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속해 있는 학교는 인프라 구축이 조금 빨리 된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인프라 구축이 되면 일단 선생님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학생들도 그만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일 좀 우선시돼야 될 인프라로 따지면 사실 기기는 많이 보급이 돼 있거든요. 디지털 교과서도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우선 인프라가 확실히 없다 보면 반쪽짜리밖에 사용이 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작권 문제도 조금 민감하지만 해결을 좀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IT 발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뭐 N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야 이게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IT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ICT 활용 교육 안에는 윤리 교육도 당연히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 윤리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 속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 온라인 세계 속에서도 올바른 시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게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정보를 공유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지, 또 남의 정보를 갖다가 쓸 때는 어떻게 룰을 지켜가면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ICT가 좀 활성화되려면 ICT 활용 교육이 또 현장에 정말 중요한 교육의 방법으로 정착이 되려면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ICT 활용 교육이 보면 도구적 효용성, 또 신기성 이런 데 좀 머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해보는데 앞으로 교육 정보화의 방향 어떻게 가야 할지 좀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기술을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교육은 결국은 아이들의 사고력을 길러주고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인공지능과 살아가게 될 것이고 컴퓨터 환경에서 인터넷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이것을 왜 배우는지 그리고 배워서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목적과 외재적인 목적을 함께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한테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아서 그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주려면 기본적으로 이 ICT나 정보교육의 기반이 모든 아이들한테 격차 없이 평등하게 골고루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정보교육의 가장 큰 어떤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좀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타나면 그 기술을 어떻게 교육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식으로 예산도 확보가 되고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 교육보다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진행됐다라는 그런 오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ICT 활용 교육이 보다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의 성취를 높이고 또 교사의 수행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 교육을 학생의 행복이라고 정의를 항상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말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다 각자의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함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 그래서 OECD 가장 하위권인 우리나라의 학생 행복 지수가 앞으로 이 ICT 교육과 함께하면 학생들이 정말 행복해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불행한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지내면 이 학생들이 자란 미래의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 환경이 잘 구축이 되면 친구들이 이제 정말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도 찾고 조금 더 즐겁게 이제 학습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차 시대에 맞는 이제 자기 성장형 미래 인재로서 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그냥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자체가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주체가 됐을 때, 변화 주체가 됐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변했는데, 그때 그럼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변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다가갈 때 힘을
네, 기르는 그런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발전에 걸맞는 이 교육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좀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학교 현장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AI 교육 등 그 교육 환경의 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ICT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비주얼 싱킹이니까 시작할 때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시작할게요. 본인이 생각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재미를 느끼는 거죠. 교육 격차의 어려움까지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비주얼 싱킹은 바로 생각하는 방식의 다양한 수단이겠다.